예, 이번 시간에는 2014년 9월 20일 시행한 소방 유체 역학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이 노즐 선단에서 요 방사 압력을 갖다 측정을 했더니 200kPa이었다면 이때 물의 그 순간 유출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런 노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즐에서 방수 압력을 측정을 해보니까 200kPa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여기서 물의 유출 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이라는 것은 토리첼리 정리에 의해서 루트 2GH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H라는 것은 수두죠. 그래서 이 수두는 요 압력을 갖다가 비중량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수두예요. 그래서 지금 압력이 200kPa이죠.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킬로파스칼이라는 단위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여기 지금 유출되는 유체가 바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의 비중량값,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죠. 그래서 여기 킬로뉴턴 서로 약분이 되고 요 제곱미터 없어지고 세제곱 요게 없어지니까 단위는 수두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20.41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요 수두 H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U는 루트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9.8, 그 다음에 수두 20.41이죠. 해서 여러분이 그 유속을 계산하면 약 20m per sec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다른 한 방법은 여러분이 요 200kPa를 단위 조작에 의해서 수두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일기압이 101.325kPa이죠. 그래서 일기압이 미터로 하면 10.332m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40m가 바로 수두가 계산이 되죠. 그럼 그대로 토리첼리 정리에 의한 U는 루트 2GH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찬가지로 유출 속도는 20m per se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그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압력을 수두로 환산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 높이 곱한 거니까 결국 요 H는 압력의 단위를 비중량 값으로 나눠준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일기압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단위를 환산해서 식에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유체에 관한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 실제 유체는 유동할 때 마찰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 예, 실제 유체는 마찰 손실이 있는 것을 실제 유체라고 하고 마찰 손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상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화하는 유체이다 했는데 이상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화하는이 아니고 변화하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유체를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하죠. 또 유체에 압력을 가하면 체적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압축성 유체, 체적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단력을 갖다 받았을 때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체 종류는 한번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압축성 유체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압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부분 기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가 변화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압축되지 않는 거니까 대부분 액체죠. 그래서 이 점성 유체하고 비점성 유체로 구분하는데, 점성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유체를 점성 유체, 전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가상적인 유체죠.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비점성 유체. 그 다음에 이상 유체라는 것은 실제 지구상에 없는 유체인데 어떤 공식을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유체가 바로 이상 유체죠. 그래서 이상 유체는 마찰 손실이 전혀 없고 비압축성인 유체를 의미하죠. 또한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화하지 않는 유체. 실제 유체는 마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점성이 있고 압축성인 유체. 높은 압력에서 요 밀도가 변화하는 유체를 우리가 실제 유체라고 한다는 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소방호스의 노즐로부터 속도가 4.9m/s로 방사되었을 때, 여기에다 피토관을 갖다 대었을 때 수직부로 나타나는 수주의 높이를 물어본 거죠. 즉 이런 형태로 그 피토관이 있는데 여기서 물의 유속이 얼마예요? 4m/s라는 거죠. 4.9. 그럼 이 수직으로 물이 몇 미터까지 올라가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높이, 수두 h는 바로 이게 속도니까 속도 수두죠. 그래서 이 지분의 요 유속의 제곱인데요. 유속에다가 요 90도니까 사인 90도가 되겠죠. 요거에 바로 제곱이죠. 그래서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요 사인 90도는 그대로 1이기 때문에 90도일 경우에는 2지분의 u의 제곱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2 곱하기 g는 중력가속도 9.8m/s의 제곱이고 유속은 지금 4.9m/s죠. 그래서 4.9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 수두를 계산을 해보면은 1.22m죠. 요 놈이 바로 물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답이 되죠. 다음에 24번 가죠. 자, 직경이 10cm고 관마찰계수 F라는 거죠. 관마찰계수가 0.04. 그 다음에 여기 부차적 손실계수가 4라고 그랬죠. 자, 부차적 손실계수는 우리가 K로 나타내죠. 이런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때 이 밸브의 요 등가 길이, 상단간 길이는 몇 미터인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상단간 길이, 요거하고 같은 말이 등가 길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면은, 자, 여기 50mm 엘보가 있다. 요거의 마찰 손실이 약 5m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50mm 직관으로 10m가 요 마찰 손실이 같은 유량일 경우에 5m다 하면은 요게 바로 등가 길이에요. 엘보 마찰 손실이 5m하고 직관의 길이 10m하고 마찰 손실이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략 1200원이 1달러죠. 이렇게 이 단위는 틀리지만 같은 그 금액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상단관 길이 또는 등가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상단관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마찰 손실 계수분의 부차적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상단관 길이 계산하는 공식.
그래서 부차적 손실계수를 지금 4라고 했죠. 자, 관경은 10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1m가 되는 거죠. 자, 마찰 계수는 0.04. 해서 여러분이 요걸 계산을 하시면 10m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0m. 3번이 바로 상단관 길이가 되는 거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그림과 같이 밀폐된 용기 내에 공기의 계기압력은 몇 파스칼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 여기 공기가 이 용기 안에 있는데 작용하는 압력은 이 부분이죠. 이 수두가 바로 계기압력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몇 미터예요? 1.5미터죠. 여기서 이 두께 0.3m를 빼면 공기의 압력은 1.2m가 공기의 그 수두가 받는 수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파스칼로 고쳐주라는 거죠. 자, 그럼 압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라고 그랬죠. 자,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의 비중량 값을 잘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 공식을 갖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 변환을 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파스칼로 고쳐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두 1.2m는 우리 일기압이 10.332m죠. 요 놈이 파스칼로 하면 101 325 파스칼이죠. 그래서 미터 서로 약분이 되죠. 남는 단위 이제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11768 파스칼,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가장 큰 사치가 11760이 있죠. 바로 요 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6번 넘어가죠. 자, 26번은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아주 단골 문제죠. 그래서 두 개의 가벼운 공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류를 갖다가 빠른 기류를 갖다 불어 넣으면 이 두 공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기류가 갑자기 일로 가면은 우리가 전 에너지는 속도 수두가 2지분의 u의 제곱이죠. 압력 수두가 감마분의 p, 위치 수두가 z죠. 그런데 여기서 기류를 빠르게 보내면 여기에서의 전 에너지는 속도 수두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 압력 수두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 서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요, 베르누이의 법칙에 따라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직경 D가 40mm죠. 내부 초과압력 P가, 즉 델타 P죠. 초과압력이 30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자,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바로 파스칼이라는 거죠. 표면 장력을 물어봤어요.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초과 압력에다가 뭐를 곱해요? 방울의 뒤늦방울의 직경을 곱하고 요거를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델타 P가 지금 30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직경도 여기가 미터니까 같은 MKS 단위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40mm는 0.04m죠.
그래서 이걸 4로 나눠주면 바로 표면 장력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0.3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데요. 27번은 여러분이 요 표면 장력 구하는 요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28번 넘어가죠. 자, 28번은 이 반지름이 2cm. 여기 지금 반지름이 2cm예요. 여기는 선풍기를 킨 거죠. 선풍기를 켜가지고 여기서 바람을 불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다른 또 구가 있는 거죠. 이놈은 반지름이, 이건 4cm죠. 근데 여기는 선풍기를 켜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면 여기 선풍기를 켰을 경우에는 대류 열 전달 계수가 10배가 된다는 거죠. 즉 얘가 K가 10이면 얘는 열 전달 계수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열 전달량 Q는요, 열 전달 계수 K에다가 표면적, 그 다음에 온도 차 있죠. 델타 T나 아니면 섭씨 온도, 섭씨 온도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 열 전달 계수, 요 K가 단위가 대부분 와트 퍼 미터의 제곱, 도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는 이 구의 표면적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델타 T는 온도차예요. 도 K를 쓰는 거죠. 그럼 여기 열 전달량, 열 전달률 와트가 여러분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요 열 전달량, 열 전달률은 뭐하고 비례관계예요? 열 전도계수 있죠? 열 전달계수. 그 다음에 요 A, 표면적하고 비례관계죠. 지금 온도의 그 차이는 두 경우에 온도차는 같다고 그랬죠? 이 온도차는 같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열 전달량은 전달 계수하고 그 다음에 표면적의 비례관계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구의 반지름이 2cm일 경우하고 요 4cm일 경우에 서로의 요 표면적의 비, 요쪽 우리가 A1, 여기를 A2라고 했을 때 A1 대 A2. 자, 구의 표면적 있죠? 자, 구의 표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4파이 R의 제곱이죠. 즉 4파이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A1은 4파이에다가 반지름이 2cm죠. 그래서 2의 제곱이죠. 자, A2는 4파이에다가 반지름 4c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파이는 서로 약분이 되죠. 그럼 결국 4대 16이 되죠. 또 4로 약분하면 1대 4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이 열 전달 계수 있죠? 열 전달 계수가 선풍기를 킨 놈은 10이고 선풍기를 안 킨 큰 구는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이 1 곱하기 요게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이니까 4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0대 4, 다시 말하면 1대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차분히 이 구의 표면적만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맞는 답은 1대 0.4니까요. 2번이 바로 정답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열 전달률 계산할 때 있죠. 이 공식
공식은 두 가지예요. 즉 Q는 KA에 델타 T에 요 X가 있는데 요 X가 있을 경우에 요 K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도 K가 되는 거고, Q는 KA에 델타 T일 경우 요 K의 열 전달 계수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의 제곱 도 K가 된다는 거. 두 가지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은 29번 가죠. 자, 29번은 이 표준 대기압 상태인 대기 중에 노출된 큰 저수조, 여기 저수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저수조의 수면보다 몇 미터를 위에? 4미터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펌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 펌프 입구에서 정체압을 절대압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압이라는 것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계압력이죠. 진공압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펌프보다 저수조가 밑에가 있으니까 이쪽 이 4m가 뭐예요? 이게 진공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절대압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대기압에서 요 진공압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이 절대압력 단위가 지금 뭐예요? 킬로파스칼 아니면 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킬로파스칼로 하면은 요 대기압이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마이너스 진공압 여기 4m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요 4m를 킬로파스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킬로파스칼로 하려면 일기압이 10.33이죠. 요게 101.325 킬로파스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39.23이 나오죠. 킬로파스칼. 그래서 요 4m를 킬로파스칼로 하면 39.23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62.10 킬로파스칼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요 P 있죠? 요 수도를 압력으로 고치려면 비중량에다 높이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이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 여러분이 알죠?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H가 지금 몇 미터예요? 4미터죠. 요거 계산하면 30, 48, 32. 39.2 나오죠?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뭐예요? 바로 킬로파스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환산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 환산은 둘 중에 여러분이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다음은 30번 넘어가죠. 자, 이 30번은 온도가 몇 도냐면 20도예요. T가 20도. 그 다음에 그 CO2가 6kg이죠. 그 다음에 최적 V가 0.3세제곱. 용기에 가득 차 있는데 이 가스의 압력이 얼마냐. 단, 요 기체 상수값을 주어져 있죠. 189 줄 퍼 킬로그램 K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기체 상수값이 줄 퍼 킬로그램 K니까 요거는 완전 기체 방정식 있죠? PV는 WRT에서 요 기체 상수 R은 줄 아니면 뭐 킬로줄, 킬로그램 K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PV는 M분의 WRT. 이 공식을 이용할 때는요, 이 기체 상수 R은 이게 ATM, 뭐 세제곱 퍼 몰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체 상수 값을 어떤 단위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공식을 여러분이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체 상수 값이 줄 퍼 킬로그램 K니까 PV는 WRT 이 공식을 갖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가스의 압력이니까 요 P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P는 결국 WRT를 부피 V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주어진 값을. 자, W는 몇 킬로예요? 6킬로죠. 자, 기체 상수는 189라고 주어져 있죠. 자, 요 줄이라는 게 뭐예요? 1줄이 뉴턴 미터하고 같은 단위죠. 그래서 줄이 뉴턴 미터하고 같은 단위예요. 킬로그램 K죠. 여기에다가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 온도 지금 20도죠. 그래서 단위는 K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V는 지금 0.3세제곱. 그래서 단위를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요 킬로그램, 도K는 서로 요거 약분이 되죠. 요 킬로그램 서로 약분이 되죠. 요거 미터 없어지고 미터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남는 단위는 뭐가 남겠어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110-7543이 나오죠. 물어본 건 단위가 뭐예요?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킬로파스칼은 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 파스칼이죠. 요거 10의 3승으로 나눠주면 1107.543 약 11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번 같은 문제는 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하고 요 완전기체방정식에 어느 거를 공식을 적용할 건가는 주어진 기체 상수값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다음 31번 넘어가죠. 자, 31번은 다음은 어떤 연력학 법칙을 설명한 거냐, 즉 연력학 몇 법칙을 갖다가 설명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열은 고온 열원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하나 반대로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다 하면 이 비가역적인 변화는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력학 영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의 그 평형법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온도계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또는 온도계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온도계의 그 원리, 즉 연력학 영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세숫대에다가 물을 차가운 물을 갖다 놓으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방의 온도하고 물의 온도하고 서로 같아지죠. 다시 말해서 열이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거죠. 시간이 한참 흐르면.
그걸 우리가 열역학 영법칙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열의 평형 상태에 있는 물질의 온도는 서로 같다는 거. 이게 바로 온도계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열과 일은 상환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의 총합은 이루어진 요 일의 총합하고 서로 같다는 거. 열역학 2법칙이 바로 비가역 법칙이죠. 그래서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못하는 거고, 효율이 100%인 연구기관, 열기관은 없는 거고, 자발적인 변화는 비가역적이다. 다시 말해서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데, 반대로 뭐 겨울에서 다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봄으로 이렇게 가진 못하는 것이 바로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변화는 다 비가역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엔트로피는 항상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이게 바로 열역학 2법칙이죠. 그래서 열역학의 법칙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32번 가죠. 자, 32번은 요 물탱크가 있는데, 이 밑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생겨서 여기로 물이 지금 방수가 되는데, 이 물의 그 수면의 높이가 10m라는 거죠. 근데 이 방수되는 유량이 10L/s. 그다음에 유량 보존 계수를 0.6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요 구멍의 요 직경이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단면적이라는 것은 원형관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에다가 D의 제곱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D라는 것은 루트 파이 U분의 4Q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해줘야 돼요. 공식에다. 자, 지금 유량계수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유속은 루트 2GH죠. 근데 여기 유량계수 C가 주어져 있으니까 유량계수는 그대로 여러분이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파이에다가 C의 루트 2GH죠. 분의 4Q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직경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갖다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려면 다 MKS 단위니까 미터 퍼 세크 단위를 다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Q는 요게 1리터는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제곱미터로 하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0.01 세제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속이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유속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유속은 필요 없네요. 수면의 높이가 나와 있죠? H.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루트에 Q 값이 지금 0.01 세제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파이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C는 유량 보존계수 0.6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루트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9.8. 그 다음에 H는 지금 몇 미터예요? 예, 수면이 지금 바닥까지 10미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0.04
389 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물음에서 물어본 단위는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1미터는 100cm죠. 그래서 100을 곱해주면 3.89 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바로 가장 가까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3번 가죠. 자, 이 33번은 요 관마찰계수가 일정할 때 배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손실 수두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달시 공식 있죠? 이 달시 공식 보면은 이 마찰 손실 수두는 관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속도 수두 2지분의 유속의 제곱 관경 D분의 관의 길이 L이죠. 그래서 요 마찰 손실 수두는 관마찰 계수에 비례하는 거고요. 유속의 제곱의 비례, 관 길이의 비례가 되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반비례고 관경의 반비례 관계죠. 자, 1번에 관 길이의 반비례가 아니고 요 L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 수두도 커지죠. 그래서 요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요 유속의 제곱의 비례 관계죠. 커지는 거죠, 같이.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3번에 유체의 밀도의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죠. 여러분이 밀도라는 것은 중력가 속도에다가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중력가 속도 곱한 거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비중량을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G를 갖다 대입하면 이게 로분의 비중량이죠. 자, 요 놈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수도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체의 밀도의 반비례가 아니고 밀도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내경의 제곱의 반비례, 관내경의 그대로 반비례죠. 제곱이 아니고 관내경의 반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달시 웨스바스 공식 요거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교재에서는 그냥 EGD로 한 거죠. 분모를. 위에를 손실계수에다가 관길이, 유속의 제곱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